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씨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불법 당선된 이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근혜 씨가 개표 부정으로 불법 당선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또 기록하고자 일찍부터 다큐 제작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권혜명 감독이신데요. 그가 최근에 그 멘붕의 시대라는 제목의 다큐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이 시간 권 감독님과 연결해서 어떤 작품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그 진실을 4년간 끈질기게 추적을 하셨고, 멘붕의 시대라는 제목의 다큐를 어제 유튜브에 전격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대선 이후부터 이 다큐 제작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배경이 뭔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18대 대선 전에, 예. 다른 야권 지지자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씨한테 이제 표를 줬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해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막 설득도 하고 해서 하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인 적이 없었는데 예. 그때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막 설득하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그때 참여한 것 같아요. 예. 선거에. 그래가지고 그때 꼭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투표 당일날 보니까 마지막 투표하는 투표 시간, 마지막 시간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투표율이 그 전 1시간보다 줄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개표 방송을 보니까, 9시쯤에 박근혜 당선 유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사람들한테. 예.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이왕 졌으니까 할 수 없다. 부정선거란 얘기 하지 마라.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부정선거라고 계속 우겼죠.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안단태님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예, 예. 그때 이제 한영수 대표님이 투개표를 누락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 말씀이죠. 예, 예. 예, 예. 전자개표기만으로 집계됐다는 방송 내용을 듣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다른 동영상에서 보니까, 전자개표기에서 개표 데이터를 직접 중앙선관위 서버로 직접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선관위 직원이 직접 전자개표기를 소개하면서. 예. 그것까지 딱 보니까, 이거는 개표 조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이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큐를 만들게 된 내가 직접 다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개표 하라고 이제 예. 아고라에서 이제 청원이 이제 벌어졌죠. 수개표 청원으로 이제 한 23만 명이 그때 23만 명. 예, 예. 네, 아고라에 청원을 했고 그때 이제 다음에 1월 5일 날 대한문 앞에서 예. 수개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참가했었는데 그때 한 1000여 명 나왔을 거예요, 대한문 앞에.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거기 대한문 앞에서 매주 수개표 촛불이 열리고 민주당사 앞에서는 매일 저녁 열리고 제가 거기에 몇 번 참가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그냥 단순히 집회에 참가할 것만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때 1월 말부터 제가 이제 다큐 촬영에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본인 직접 참여를 하셨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찍기 시작하셨다고요. 예. 예. 일단 그러니까 기록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기록을 해야겠다. 한 3년 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카메라도 팔고 예. 장비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라서, 그리고 오랜만에 다큐 촬영하는 것도 몇 년 만이라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예. 그 촬영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 제목이 멘붕의 시대예요. 근데 이 네네. 멘붕의 시대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멘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그 뭡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뭐라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선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멘붕에 빠지신 분들, 소위 말해 멘붕에 빠지신 분들도 그렇게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왜 멘붕이라는 그 제목을 이렇게 다루셨는지요? 이게 이제 18대 대선 이후에 주로 예.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이런 그 멘붕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도 그러니까 전부 다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박근혜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탁탁 터지더라고요. 예. 그것도 세상이 이제 막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겹게. 예. 그게 한 사흘을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멘붕을 겪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며칠 동안 술만 먹고 뭐 자살한 사람도 또 몇 명 그랬습니다. 있었죠. 네. 노동자들이 많이 자살했죠. 예. 그때 특이하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멘붕에 빠졌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걸 상당히 전례 없는 일이라고 봤고요. 이게 상당히 특이한 현상으로 봤어요, 저는. 전에는 이런 뭐 선거에 졌다 그래가지고 대선에 졌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멘붕에 빠지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명박 5년이 너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정권이 바뀔 걸로 알았고, 그리고 지금 대결 구도 자체가 소위 이제 민주 대 반민주, 어떻게 보면 유신의 그 후예인 박근혜를 못 이기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들 생각했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고, 군사이버사령부 등 뭐 국가기관들이 뭐 대부분 많은 국가기관들이 8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8개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51.6%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부정선거다 뭐 이런 의혹을 가졌는데, 그래도 개표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다큐로 제작하면서 과연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어떤 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굉장히 4년여 시간을 이 다큐에 매달리시면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촬영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의혹을 밝히자고 이렇게 확신은 없었고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개표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계속 열렸었기 때문에 매주 예. 그걸 이제 집회 촬영하는 걸 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정선거 근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보지도 못했고, 예. 집회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봄 한 3월, 4월 되면서 소송인단을 촬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인단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제 그 대표 사항표랑 일분 자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미션님이
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일부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게 개표 조작의 자료라고 주장을 하고,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또 우연히 찍게 됐어요, 사실은. 예. 그 개표 조작이라고, 증거라고 이제 미션님이 그걸 들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갔잖아요. 그랬었죠. 한영수 네, 그걸 제가 지금 대표랑 우연히 같이 갔었죠. 예.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게 됐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소송인단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개표 부정의 어떤 증거 자료들에 이제 눈을 뜨게 되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걸 이제 거기서는 이제 미션님이 조사하는 시민수사단 활동에서는 일부만 했어요, 일부만 이제 개표 상태를 분석하고 일본 자료를 분석했었는데, 예. 제가 이걸 다큐멘터리에 쓰려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다 이거를 분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분석을 해버렸죠. 제가 6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관위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서 이제 또 일부 또 증거를 찾아내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 증거를 차츰차츰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모으게 된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부정선거 자료를 종합해낸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개표 부정 관련한 어떤 조사 자료들을 취합하고 또 본인이 직접 또 그것을 또 종합해서 또 덧붙이고 해가지고 이것을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18대 대선 전국 개표 상황표를 다 분석하고 그래서 내놓은 게 언제쯤이었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 개표 상황표랑 일본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한 게 제가 2014년 10월부터 했어요. 예, 2014년 해가지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4월 초인가 다 했을 거예요. 6개월 정도 걸렸죠. 예.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큐 제작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것은 무엇이 가장 힘들으셨습니까? 네, 힘든 거는 다큐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죠, 이게. 제작비가 처음엔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여러 지원단체에 이제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예. 이 정도 중요한 사안 같으면은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권력이 워낙 특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또? 네. 그래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예. 이 개표 부정이라는 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게 기피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국민영화계 쪽에는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안 됐을 거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군요.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이제 인천 다큐포트라고 예.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이번에 2015년 초에 파파이스에서도 프로젝트 브루 해가지고, 예. 개표 부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지원을 하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예. 근데 둘 다 답이 없었고, 근데 6개월 전에 예. 이 두 곳에서 다 지원을 받은 제작팀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아. 개표 부정으로. 그러니까 개표 부정을 주제로 한 다큐를 제작하는 팀이 팀을 이 두 곳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훨씬 전부터 시작한 일을 좀 공교롭게도 다른 팀들이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거죠. 네, 저는 그냥 2, 3년 전에 지원했는데 다 거부하고 6개월 전에 같은 개표 부정을 다루는 다큐팀들을 이쪽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보다 더 먼저 완성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는 1편만 완성했는데, 예, 예. 1편만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팀들은 개복까지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그렇군요. 좀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수많은 집회 현장이나 대선 부정선거 관련한 모임을 다니시면서 그동안 촬영을 하셨어요. 뭐 저도 많이 감독님하고도 만나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뭐 수많은 영상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선별해서 지금 다큐를 엮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 특히 그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 방점을 두신 게 있다면 어디다 특히 그 주안점을 두셨는지요? 네, 제가 촬영한 단체도 여러 개 되고 뭐 집회도 많이 촬영하고 했는데 예. 특히 이제 방점을 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표 조작의 이제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정선거,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표 부정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주장을 많이 하고 데이터를 막 인터넷에 올리고 했는데도 이게 정치권에서도 증거 없다 그러고, 예. 시민 단체들도 인정 안 하고, 언론에서도 인정 안 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예.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가. 개표 부정의 증거를 시민들이 찾아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도 왜 이거를 인정 안 해주고 이슈화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추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민주당이 개표 부정 자체를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당론으로 정해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권으로 이제 그 시국회의가 예. 범국민 대회를 많이 개최했잖아요. 1년 내내 개최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겨울까지 개최한 것 같은데. 그럼 뭐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했죠. 네, 터지기 직전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개표 부정 얘기하는 거를 아예 막았죠, 이제. 예. 이 사람 시국회의 자체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중점을 뒀죠. 예, 알려지는 것을 끊임없이 막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렇죠. 워낙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차단하고 끊임없이 그래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공개하신 그 다큐는 전반부 일부잖아요, 일부.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어떤 말하자면 이제 지금 계속 작업하시고 있는 마무리 이 후반부가 있을 텐데, 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린 1편에는 예. 대표 조작의 증거가 대부분 제가 이제 촬영한 게 대부분 들어가 있고 한 가지 정도만 빠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표 부정이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 요게 이제 일부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서는 개표 부정이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 나머지랑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절차적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결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려고 하죠.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그렇군요. 그러면 후반부 다큐는 좀 앞으로 시일이 많이 걸려서 개봉이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다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근데 1편만 급히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좀 몇 달 걸렸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6월까지 완성할 예정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완성할 예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번 오는 6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출범한 뒤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번에 그냥 갑자기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제 전국이 급변하면서 이제 갑자기 제가 그렇죠. 마음이 급해하고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이제
대표부 정한 다큐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2편만 올리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완성이 늦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멘붕의 시대 이 작품을 시민들이 보고 나서 어떤 각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오히려 그 절망, 회의감 이런 것이 들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면.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큐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잘 예. 우리나라 이제 선거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부정선거가 사실은 행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예.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인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다큐에 이제 담으려고 이제 욕심을 부렸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제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이제 깊숙이 이제 이 다큐에서 예.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이제 갖고 있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선거 그 자체보다도 제가 다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실질적인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의 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다루고 싶은 건데, 그걸 다루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자체를 지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이제 시민 집회, 예. 집회도 이게 이제 마음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예. 그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다큐를 보시면 상당히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를 알아야지 이제 해결책이 그다음부터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도록이면 제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뭐 곧 또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뭐 그래서 이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또 이제 대선을 치르고자 지금 부산한 어떤 상황입니다. 다들 뭐 대선에 온통 다들 관심들이 쏠려 있죠. 네. 이번 대선을 뭐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 됐습니다만은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소외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4년 이상 지금 그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다큐를 쭉 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선거의 문제점, 또 그 밑에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서 민주주의의 내용,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 부실한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다시 이제 19대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암울한 거죠, 이게. 입장에서도 암울하고 이제 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투쟁하던 사람들이 투표소 투개표라도 이렇게 예.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 몇 명도 같이 참여하고 뭐 시도를 하고 했는데 입법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다 흐지부지 된 상태고 뭐 아무것도 지금 18대 대선 때 상황에 비해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군요. 박근혜가 구속됐다 뭐 이런 거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꼭두각시 한 명만 지금 제거됐을 뿐이지 뭐 그 외에 바뀐 거는 거의 없잖아요.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네, 선거 시스템도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좀 암울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될 거다 이런 어떤 또 열망과 기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뭐 확실한 뭐 변화의 어떤 계기는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촛불이 이제 거세게 타오르면서 1,000만 뭐 이상이 촛불을 들었고 그런 거에서 어떤 새로 이제 정권을 잡는 사람들도 이 촛불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예. 이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봐서 개혁을 하는 척이라도 할 거는 같은데, 예. 뭐 확실한 뭐 보장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뭐 입닥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뭐 공약도 자기가 내선 공약도 안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 그래 왔죠. 예. 네. 자, 이제 멘붕의 시대, 이 멘붕의 시대 작품이 일단 좀 대중들한테 퍼져가고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좀 몇 사람이라도 좀 각성이 되고 좀 눈을 뜨고 좀 그렇게 변화의 어떤 바람을 여기서 좀 이게 이제 하나의 촉매가 되어서 변화의 바람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뭐 우리 애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못다 하신 이야기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어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예. 뭐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적더라고요. 지금 그 영화 이 영화 그러니까 다큐 멘붕의 시대가 개봉하기 전에 이제 이 대선 부정선거 투쟁을 다룬 상업 영화 예. 예. 그 김철환 감독의 상록수가 개봉이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차례 시사회를 거쳐서. 근데 그게 유튜브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이 안 봤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김철환 감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만드시는 이런 그 다큐를 제작하신 분들에게 뭐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정말 격려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다만 이 작품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기록의 의미로서 더 크게 본인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김 감독님은 먼저 그것을 좀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좀 미리 당부를 좀 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 제다큐 얘기를 하셨나요, 그럼? 예? 그게 이제 그 얘기하신 게 거기 제다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멘붕의 시대와 또 김어준의 파파이스 그쪽 팀이 만들고 있는 더 플랜 공개를 한다는데 그것도 있고 뭐 또 차동화 감독의 작품 기술자들 뭐 이런 게 이제 곧 다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선 부정선거 개표 부정 개표 조작을 다루는 영화들이 다큐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신 말씀이었죠. 예. 하여튼 뭐 많이 좀 보시고 저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랑 그 부정선거 밑에 깔린 그 부정선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다뤘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봤는데
네. 정말 그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산 교육이 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그러한 작품이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중적으로 그렇게 보기에 크게 난해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다큐라는 게 원래 좀 그렇죠. 일반 어렵죠, 어떤 이게 뭐. 가벼운 어떤 영화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좀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알고자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감독님은 원래 인터뷰를 잘 안 하셔서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드리고 과연 해주실까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단독 인터뷰를 오늘 처음으로 예, 저희 그 방송과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멘붕의 시대 우리 애청자분들 꼭 유튜브 들어가서 멘붕의 시대 치면 권혜명 감독님의 작품 멘붕의 시대가 뜹니다. 이게 원래 영화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면서요? 네, 영화관에서도 틀 수 있고 HD이기 때문에 예. 영화관에서도 충분히 틀 수가 있고요. 가능하죠.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그 손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HD라서 영화관에서도 틀어도 충분히 화질이 아주 빠지진 않는 그 정도 화질이에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권 감독님의 4년의 세월이 길고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아기를 낳는 어떤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제가 뭐 알고 있고요. 권 감독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분들은 적어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신 것을 무상으로 그냥 아예 공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될 그런 영화인데 그냥 너무 고생하신 것을 그냥 거저 주시니까 너무 싸게 느껴지는 그런 그런 작품은 오히려 또 외면당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공개하니까 이게 도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도 보입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나. 네, 그게 전혀 아닌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기나긴 또 정말 동안 고뇌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다큐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무료 상영하더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봐줬으면 봐주면 거기에 만족할 겁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기존의 KBS입니까? KBS의 다큐를 찍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외주 제작? 아니요. 외주 제작이 아니고 열린 채널이라고 옛날에 처음에 제가 다큐를 만든 계기가 처음에 제가 극영화로 시작했거든요. 단편 영화. 극영화로 이제 시작했는데 우연히 열린 채널이라고 KBS 열린 채널이라고 일반 시청자들이 이렇게 한 20-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만든 거를 이제 KBS에서 틀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냈다가 이제 방송이 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데뷔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때는 근데 너무 그때 다큐멘터리 만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얼떨결에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그렇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시군요.
아무튼 이번 작품은 두고 아주 그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집회 이제, 현장에서 예. 시민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느 작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생생한 방송이나 역사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난 4년여 세월 동안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찍었고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뭐 좀 우리 애청자들이 나는 뭐 개표부정 다 안다 이렇게 오만하게 좀 생각지 마시고 직접 보면 또 다릅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님 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후속작도 정말 잘 만들어져서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그 자라는 세대들에게 좋은 정말 작품으로 기억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